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요. 한국 주식과 다르게 정보를 얻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연합인포맥스가 오늘 뉴욕에서 특별한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권호성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 미국 주식 전략가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뉴욕에서 서울까지 한국 고객들한테 또 한국 투자자에게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또 오셨는데 좀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뉴욕에서 네. 미국 주식 전략가로 일하고 있는 권오성이라고 합니다. 네. 월가에서는 한 12년 정도 일했고요. 펀더멘털 애널리스트로 일하다가 스트래터지스트로 일한 지는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주식의 전반적인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애널라이즈를 하고 S&P 500이 어디로 갈지 목표치를 정하고 그리고 S&P 500 회사들이 earning을 얼마 정도 벌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섹터가 좋을지 어떤 팩터가 좋을지에 대해서 애널라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애널라이즈 하는 분들은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또 미국에서 직접 현재에서 그 장이 열리는 시간대에 하면은 또 다를 것 같은 또 어떤가요?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영어로 바로 네. 실시간으로 바로 마켓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미국 현지 고객들과 주로 미팅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리얼타임으로 마켓을 볼 수 있죠. 좀 더 장 분위기라던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거기 또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랑 소통하면서 뭐 실제로 그분들이 이제 기업 탐방도 하시고 할 테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미국 기업을 탐방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또 정말 좋은 정보도 많이 얻을 것 같습니다. 섹터라든가 뭐 전반적인 시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좀 매크로랑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 잭슨 홀 미팅 끝났습니다. 네, 잭슨 홀 미팅 끝났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어땠던 것 같습니까? 네, 아무래도 네. 좀 더 더비시했었죠. 네. 네, 마켓의 그 해석도 좀 더 더비시한 쪽으로 읽었고요. 네. 당연히 더비시하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많이 좋아했고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얼마나 컷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 이징 사이클에 들어간다가 더 중요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9월 달에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하느냐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식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 경제가 계속 좋고 성장률이 네. 괜찮아서 25 베이시스 포인트만 해도 된다. 네. 라는 시나리오라면 오히려 그게 더 주식시장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9월 미팅 전에 그 잡스 리포트가 한 번 더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게 안 좋아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해야 된다. 성장률에 대한 정말 리스크가 이제 더 커진다. 이 시나리오 자체는 오히려 더 베어리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9월에 그 고용 관련 지표를 좀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8월 의장도 고용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 고용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네. 이코노미스트들은 하우스 뷰는 네. 성장률 자체가 괜찮다라는 뷰고요. 물론 많이 슬로우 다운은 해졌죠. 그리고 리비전도 좀 안 좋았고 하지만 고용 마켓 자체는 그래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직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도 낮은 편이고 그리고 이코노미 자체 경제가 아직도 잡을 애드하고 있고 더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뷰는 소프트 랜딩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리세션 리스크는 조금 더 너무 부풀려서 해석이 되지 않았나 마켓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전체적인 좀 컨센서스 대비 그 BOA 증권의 연준 머니터리 폴리시 패스에 대해서 조금 컨센서스에 딱 부합하는 수준인가요? 아니면 좀 도비시한 수준인가요? 조금 더 허키시한 수준인데요. 조금 지금 허키시한, 마켓 프라이싱을 보면은 금리 마켓은 지금 한 4번 정도의 컷을 올해 네.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는 네. 2번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 성장률이 괜찮을 거라는 감안 안에 2번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허키시해서 주식시장에 안 좋을 것처럼 들리지만 네.
저희 생각에 지금 주식시장의 메인 포커스는 성장률이거든요. 네. 더 이상 금리나 인플레가 아닌 성장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지금 8월 달에 성장률 지표에 대해서 S&P가 얼마나 움직였느냐, 성장률 지표가 나오는 날 S&P가 하루에 얼만큼 움직였느냐를 보면은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와 코로나 제외하고 가장 높았어요. 마켓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똑같은 것을 CPI 날 얼마나 움직였느냐를 네. 보면은 8월 달에 거의 안 움직였거든요. 1월 달 이후로 제일 안 움직였어요. 그 뜻은 마켓이 더 이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장률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성장률이 너무 떨어지지만 않으면은 마켓 자체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가나 금리 정책 관련된 건 이제 옛날 내러티브가 된 것 같고 이제 성장률이 중요해진 것 같은데 그 성장률에 대한 어떤 하우스뷰가 좀 듣고 싶은데. 네. 네, 저희 이코노미스트들은 2% 정도 네. 예상하고 있고요. 네. 이제 2% 계속 갈 거다. 네. 결국엔 트렌드 그로스죠. 네. 그냥 에버리지 그로스로 네. 이게 지난 1년 정도간 성장이 너무 빨랐죠. 네. 성장이 너무 빠르고 경제가 너무 좋은 시점에서 이제 좀 노멀라이즈를 하는 추세로 그게 소프트 랜딩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요. 월가에서 지난 한 달, 두 달간 성장률이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에 네.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왔는데 네. 그것은 이게 성장이 아직 어느 포인트에서 셋을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계속 슬로우다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지. 어느 순간 이게 셀을 하게 되면은 마켓이 성장률에 대해서 좀 더 컴포터블하게 느끼고 그때부터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마켓에 대해서 이제 좀 듣고 싶은데 저 S&P 500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타겟을 좀 설정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 지난 한 1년 반, 18개월 네. 동안 네. 월가에서 거의 제일 불리시한 팀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저희 타겟이 이제 초과되면서 네. 조금 더 톤을 조금 줄이고 이제 좀 뉴트럴하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오피셜 타겟은 5,400이고요. 조금 낮죠. 지금 S&P가 트레이드 되는 거보다. 네.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 자체는 좀 더 업사이드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4천 중반대를 기억하는데 저는 그때 안 사고 뭐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제가 요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더 업사이드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많은 사람들이 네. 놓쳤죠. 네, 한번 검토를 포트폴리오를 제가 검토를 꼭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번에 많이 네. 올랐던 이유 중 하나가 네.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bearish했었죠. 네. 포지셔닝 자체가 에퀴티에 많이 없었어요. 다들 언더웨이트였고 네. 에퀴티가. 그러다가 사실 지난 2년 동안 사람들이 리세션을 외쳤었잖아요. 이게 거의 컨센서스가 되다시피 작년에는 네. 컨센서스가 되다시피 해서 하지만 리세션이 안 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은 오르고 사람들이 포지셔닝은 없으니까 더 이게 사는 바이오더가 더 많이 들어오면서 더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포지셔닝은 사실 뉴트럴이에요. 네. 더 이상 베어리시하지 않고 네. 발류에이션도 많이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뉴트럴한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최근 좀 어닝 시즌 끝나면서 좀 실적 발표들 많이 나왔는데 뭐 앞으로 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남아 있긴 한데 보통 여기서 보면은 좀 그 미국 기업의 어떤 가이던스들이 좀 견고했다, 괜찮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이게 좀 앞으로 좀 기대되는 그런 게 여기도 될까요, 이걸? 네. 네, 사실 헤드라인만 보면은 네. 좀 안 좋은 것처럼 2분기 실적이 네. 안 좋은 것처럼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요. 사실 안에 들여다 보면은 괜찮았어요. 2분기 S&P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성장률이 12%였고요. 네. 굉장히 스트롱했죠. 굉장히 셌죠. 네. 그리고 컨센서스보다 한 2% 정도 높게 나왔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이던스도 25%의 회사 더 많은 회사들이 컨센서스보다 가이던스를 위로 잡고 그리고 어닝 콜에서도 굉장히
optimistic한 얘기들을 많이 네, 했어요. 네. 저희 그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모델 네. 중에 네. 그 파지티브한 월드, 네거티브한 네. 월드를 카운트해서 얼마나 더 파지티브했냐, 네. 네거티브했냐 네. 보여주는 모델이 있는데요. 그 모델을 보면은 2분기 때 조금 내려왔지만 네. 1분기가 최고치였거든요. 네. 조금 내려왔지 네. 아직도 굉장히 높은 지점에 있습니다. 그 뜻은 회사들이 아직도 굉장히 optimistic하게 얘기를 네. 하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어느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컨슈머 쪽에서 로우 인컴 컨슈머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어닝 시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게 그 자연어 처리, 그러니까 사람 말을 이제 컴퓨터가 이제 해석해가지고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이렇게 한번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런 기법을 많이 사용하나 봐요, 또 팀에서. 네, 이런 약간 AI 같은 거 같은데, 그렇죠? 네, 저희가 쿼니테이티브 팀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예, 그런 쪽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재밌는 네. 거는 네.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네. 그 모델 자체가 네. S&P 어닝 네. 성장률에 한 분기 더 리드를 해요. 그래서 이게 좋으면은 다음 분기에 어닝 자체가 좋게 나오고 네, 이런 네. 현상을 보여서 굉장히 프리딕트 파워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 모델 되게 정확하다고 볼 수 있네. 그러니까 확실히 기업에서 하는 얘기들을 분석한 거니까. 네. 그게 정확한 것 같네요. 근데 그래도 제가 약간 투자 성향이 좀 소심한 성향이라 그런지 괜히 투자했다가 S&P 500에 투자했다가 내려가면 어쩌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네. 좀 그래도 베어리시한 케이스에서 약세 시나리오에서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안 빠진다 이런 하단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는 그 뷰 중에. 네. 하단이라고 네. 하기보다는 그 풀백, 그러니까 S&P가 조금 네. 풀백이라고 하면 네, 5% 조정을, 떨어지는, 네, 네. 5% 떨어지는 네. 거고 네. 조정은 10%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 S&P 5% 떨어지는 거는 1년에 3번 정도 에버리지로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있고요. 네. 그리고 조정 10%는 1년에 한 번씩 음. 에버리지로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5% 풀백, 10% 커렉션은 굉장히 노멀한 거예요. 정상적인. 네, 정상적인 네. 마켓의 네. 흐름이고 네. 지난 8월 초에 거의 한 10% 정도 내려갔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노멀한 사이클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년에 대해서도 좀 전망이 정리가 되었나요? 내년에 내년에 네. 내년에 S&P 목표치는 네. 아직 안 정했는데요. 네. 어닝 같은 경우에는 S&P 어닝 한 275불 정도 보고 있거든요. 10%의 성장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정말 다양한 섹터가 있긴 한데 미국에.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하는지 좀 분석을 해보면 물론 기관은 다를 수 있지만은 뭐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뭐 테크예요. 테크에 많이 좀 사신 것 같은데 좀 이 테크 주가가 앞으로 좀 어떤 추이를 좀 보일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네. 또 변동성도 너무 크고 그리고 이게 또 한국 특히 반도체 지수, 피라트 반도체 지수 한국에도 너무 중요한 게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날 이제 한국장이 달라져가지고 네. 좀 그 테크 섹터에 대해서 좀 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한국 분들뿐만 네, 아니라 네. 미국 리테일 인베스터와 그리고 기관들도 주로 지금 택이 굉장히 오버웨이트된 기관들이 많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지난 1년 반 동안 결국 택이 이끈 랠리였거든요. 택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제외하면은 이제 거의 리턴이 없었고 저희 생각에 지난 18개월 동안 택이 그렇게 아웃퍼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많은 얘기들이 많죠. 금리 때문에 그랬다, 성장률 때문에 그랬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닝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게 2021년에서 2022년 들어오면서 이제 하이킹 사이클이 시작됐죠. 하이킹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롱 듀레이션 에퀴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그래서 택이 아무래도 조금 더 롱걸 듀레이션이기 때문에 2022년에 굉장히 언더퍼폼을 많이 했죠. 만약 그렇다면은 만약 금리가 정말 택의 퍼포먼스를 정하는 거였다면은 2023년에도 언더퍼폼을 했었어야죠. 그죠?
저희 생각 진짜 어닝 드리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2022년 때 보시면은 네. 텍 어닝이 S&P 어닝을 1년 내내 언더퍼폼했어요. 그리고 그게 한 3월 2023년 3월 정도에 네. 바닥을 찍고 네. 그때부터 계속 아웃퍼폼했거든요. 그게 타이밍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텍이 아웃퍼폼하기 시작한.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까지 텍 어닝이 텍만 어닝이 있었는데 네. 그 성장률이 있었는데 2분기가 그 The Other 493라고 네, 하죠. 네. Magnificent 네. Seven을 뺀 493개의 회사. 그 회사들이 2분기에 처음으로 성장을 했어요. 어닝이. 네. 그렇기 때문에 어닝이 이제 broaden out 하면서 네. 마켓 자체도 broaden out 네. 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브로든 아웃 하면서도 그 온기가 조금 더 많이 전파되는 그런 섹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테크 외에. 그런 섹터는 좀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저희는 시크카를 좋아하는데요. 네. 경기에 네. 영향을 많이 받는 오히려 그쪽을 좋아하고 있고요. 저희 하우스 뷰가 소프트 랜딩, 네. 골디락 쪽으로 가고 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아무래도 시크릿칼 쪽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저번 달 7월 달에 6월 달 CPI가 나왔잖아요. 7월 네. 중순에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네. 그때 이후로 시크릿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콜을 했어요. 세 가지 이유로 콜을 했었는데 네. 첫 번째 일단 금리 프레셔가 많이 줄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성장률은 결국에는 페드가 서포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줄고 지금 마켓 뷰 자체는 예를 들어 금리 마켓 5년 네. 5년짜리 브레이크 이븐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네. 팁스일드를 보시면은 2%예요. 네. 금리 마켓의 5년치 인플레이션 뷰가 2%라는 뜻이에요. 네. 그 뜻은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라는 예. 거고 만약 그럴 경우에는 성장률이 결국에는 그 잭슨홀에서도 마찬가지 들었던 것과 비슷하게 성장률이 결국에는 페드가 서포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earnings가 이제 broaden out 하면서 네. 마켓 자체도 broaden out 해줘야 된다고. 혹시 그 AI 테마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이 AI 테마 속에서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근데 요새 생긴 이제 물음표는 그래 엔비디아는 돈을 벌겠는데 돈을 벌고 분명히 벌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벌까 약간 이런 물음표들이 네. 이제 생기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세요? 네. 네. 특히 2분기 네. 이제 실적 시즌 들어올 때 네. 굉장히 그 우려가 컸었죠. 네. 하이퍼스케일러들,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아마존, 메타, 네. 알파벳 이 네 빅4라 그러죠.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CapEx 컨센서스 넘버와 네. 세일즈 매출 컨센서스 넘버를 보시면요. 네. 1분기 이후로 세일즈가 1불 오를 때마다 CapEx가 13불이 올랐어요. 그 뜻은 AI 마니타이제이션보다 CapEx가 훨씬 더 많이 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2분기 들어올 때 우려가 네. AI 마니타이제이션이 딜레이가 되면은 네. CapEx에도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1분기 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나와서 이제 AI 인베스트먼트 사이클에 들어간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게 걱정이 네. 컸었거든요. 2분기에 들어와서 보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우린 계속 CapEx 한다. 2025년이 더 클 것이다. 알파벳 CEO가 그런 얘기를 했죠. The risk of underinvesting is dramatically 네. greater than the risk of 네. overinvesting. 네. 투자를 너무 적게 하는 리스크가 네.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리스크보다 훨씬 더 크다. 네. 그 뜻은 이제 AI 컴피티션, CapEx 네. 컴피티션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2분기가 사실 첫 이닝이었어요. AI CapEx 사이클로 봤을 때. 네. 1분기 때 이제 할 거다 얘기하고 2분기 때 하이퍼스케일러들 CapEx가 네. 55%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2025년, 2026년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이닝이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난시닝까지 얼마나 더 할지가 약간 궁금해지긴 하는데요. 근데 또 이제 이런 테크나 AI 말고도 이제 주목해야 될 업종의 시클리컬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좀 피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런 투자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조언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네. 그
하이퍼스케일러들 네. 쪽은 조금 피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캐펙스를 가장 많이 올리는 회사들, 네. 지금 결국에는 하이퍼스케일러죠. 네. 그 회사들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 네. 거의 컨시스턴리하게 꾸준하게 언더퍼폼했어요. 음. 매달 먼틀리 리밸런스로 가장 캐펙스를 그로우 많이 하는 회사들을 계속 먼틀리 리밸런스 했을 때 네. 차트가 거의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45도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아직 AI로 돈을 버는 것 자체는 물음표가 있고 캐펙스는 계속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언더퍼폼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더 쉬운 투자는 네. 결국에 이 캐펙스를 가져가는 회사들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네. 듯이 반도체 네. 그리고 파워, 네. 그 전력. 네. 이쪽은 가장 수혜가 많죠. 근데 문제는 다들 알고 있어요. 네, 다들 이쪽들이 수혜가 많을 거라고 알고 네. 있어요. 제 생각에 다음 스텝은 네. 오히려 인더스트리얼, 컨스트럭션 이게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기 네. 때문에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들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예를 들어서 오라클이 지지난 분기 때 네. 말했던 게 그들이 네. 만들고 있는 데이터 센터 중에서 거의 제일 큰 게 보잉 747 비행기를 7개를 일렬로 놓을 만큼 아, 데이터 센터가요? 네 그렇게 큰 네. 건물들이거든요. 이게. 공항만한 네. 것 같은데요, 거의. 그렇게 큰 컨스트럭션 프로젝트들이 있기 네.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전력 이퀴먼트나 네. HVAC 아니면 뭐 컨스트럭션 자체가 네. 많이 들어가고 어. 그리고 커모디티도 많이 필요하고 네. 결국에는 그게 이게 job creation, 네. 예, 일을 더 만들기 때문에 이코노미 자체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테일윈드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항공기 7개 이어붙인 정도의 데이터 센터는 제가 상상이 안 가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가 뭐 한 개만 있을 건 아닌 그렇죠. 거잖아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컨스트럭션 쪽은 사실 우리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은 좀 생소하실 것 같긴 한데 인더스트리얼 쪽은 그런 부분 좀 분명히 좀 눈을 좀 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네. 외에도 네. 인더스트리얼이 이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굉장히 수혜가 되는 점이 네. 많거든요. 네. 일단 리쇼링, 네.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옮긴다 미국에 많이 네. 되고 있죠. 그리고 미국 경제를 보면은 네. 지난 15년간 네. 굉장히 큰 언더 인베스트먼트 사이클이었어요. 아무도 미국 매니팩처링에 투자를 네. 안 했어요. 매니팩처링 캐패시티를 보시면은 네. 지난 15년 동안 완전 그냥 네. 성장률 0이었죠. 그리고 미국의 average age of equipment, 얼마나 equipment가 오래된지를 네. 보면은 1960년대 이후로 가장 오래됐어요. 이제 replacement 사이클이 한 번도 안 나왔었거든요. 그 이후로. 네. 그러면서 이제서야 리플레이스먼트 사이클이 생기고 캐펙 사이클이 생기고 리쇼링 사이클이 생기면서 이제 이퀴먼트가 좀 더 업그레이드 돼가면서 그리고 사실 이 언더 인베스트먼트 사이클이 생긴 이유가 네. 생각해 보면은 이제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로 네. 지난 10년간 역사적으로 가장 쉬웠던 크레딧 사이클이잖아요. 네. 0% 금리에 그쵸. 네. 리퀴디티 충분하고 페드도 계속 돈 리퀴디티 네. 넣어주고 근데 회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보면은 돈을 빌려서 자기 주식을 샀죠. 바이백을 했죠. 인베스트먼트를 안 했어요. 캐펙 사이클이 없었어요. 네. 0% 금리, 2% 이하 GDP, 2% 지하 인플레이션의 인바이러먼트에서는 회사들이 투자는 안 하고 그냥 자기 바이백 쉐어만 해요. 지금 인바이러먼트는 5% 금리, 네. 3% GDP, 네. 3% 인플레이션. 네. 이 인바이러먼트에서는 네. 내가 어떻게 프로덕티비티를 올릴까? 레이버 마켓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어떻게 어로메이트 할까? 이피션시를 어떻게 올릴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펙스 사이클이 생기고 이 모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네. 이 캐펙스 사이클, 피지컬 스티뮬러스, 인프라스트럭처 빌, 칩스 액트, 네. 리쇼링, IRA 다 전부 다 합해서 결국 포인트하는 디렉션은 productivity gain. productivity가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네. 거기에 AI는 이제 네. 체리 온 탑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섹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알려줘서 감사한데 사실 11월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재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또 대선을 앞두고 어떤 일들이 좀 변동성도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궁금한데 네. 네, 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올해 가장 네. 큰 이벤트죠. 네. 11월 대선. 네, 재밌는 게 그 일렉션 이어에는 네, 7월부터 11월까지 빅스가 네. 주로 한 25% 정도 올라요. 에버리지로 봤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political uncertainty가 올라가면서 네. 빅스도 더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 생각에도 아마 그럴 것 같고 저희가 조금 더 마켓에 뉴트럴한 이유 중 하나가 그겁니다. 네, 이제 9월 달이 네, 시즈널리 봤을 때 가장 약한 월이고 그리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주로 volatility가 올라가고 네. political uncertainty가 지금 네.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마켓 자체가 좀 변동성이 계속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파티가 대통령인가 보다는 네, profit cycle이 어떤가 올라가는 profit cycle이냐 내려가는 profit cycle이냐가 S&P에 더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네. 오늘 뉴욕에서 날라오신 권호성 미국 주식 전략가님과 정말 딥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서울에 오실 때마다 모시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였습니다.